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학원을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은 계획이 없어 집으로 일찍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평범한 하루였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거리였지만 나는 그날 기분 전환도 할 겸 걸어가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주택가를 지나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야 했는데 그곳은 평소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산책로에 들어서자에는 점점 유연미어져갔고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길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조금 재촉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는데 그때였다. 발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찰칵, 마치 낡은 필름 카메라의 셔터음 같았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돌 위에 놓여있는 낡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카메라는 마치 날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두려워진 나머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리면 달릴수록 내 뒤에서 그 셔터음이 계속 들려왔다. 찰칵찰칵, 찰칵찰칵. 분명히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다. 결국 집 앞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놀란 마음에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만 머릿속에 셔터음이 맴도는 기분이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스쳤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보았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침대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카메라였다. 아침이 되어 나는 카메라를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정말 낡은 상태였고 다행히도 필름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것은 어떻게 내 방까지 따라온 걸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하지만 한 친구는 그 산책로 근처에 오래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때 카메라 취미가 있던 남학생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오싹해졌다. 며칠간 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 카메라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셔터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사건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친구들과 함께 소위 유령 체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나는 그 산책로를 다시 한번 가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길을 거닐면서 다시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한 벤치 위에 낡은 카메라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수진은 활기찬 성격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 산은 오래된 전설과 괴담으로 유명했지만 수진과 친구들은 그것을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캠핑 첫날 밤 그들은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산 위 귀신 이야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산속을 떠돌고 있으며 그녀는 깊은 밤 사람들을 꼴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영혼이 빨려 들어가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그녀를 따라가 영원히 산에서 헤매게 된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무서운 이야기를 덧붙였고 분위기는 점점 오싹해졌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모두 피곤해져서 텐트로 돌아가 잠들기로 했다. 하지만 수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뒤척이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작은 동물의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흥얼거리는 듯한 멜로디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용기를 내어
텐트를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숲 가운데에서는 약간의 안개가 자욱했고 수지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얼핏 멀리서 하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혹시 진짜 귀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그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실제로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수지는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미묘하게 빛났고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수지는 그 눈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했지만 사실은 몇 초였을 것이다. 그녀는 어느새 여인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움직였다. 수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 작은 연못 앞에 서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했다. 그때 여인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엔 사연이 있어. 들어줄래? 수지는 여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전쟁으로 인해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은 그날 이후로 이 산에 묵혀 떠돌고 있었다. 그녀가 사람들을 홀리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수지는 마음 깊이 슬픈 감정을 느꼈다. 문득 그녀는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여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수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가끔 그 산을 볼 때마다 수지는 그 하얀 소복의 여인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작은 미소를 짓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한국의 아주 외진 곳이었고 오래된 전설로 가득한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우리에게 밤에는 마을 근처의 산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 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몇백 년 전 이 산에는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자 저주를 걸었다고 한다. 그 후로 산에는 갔다 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일종의 스릴러로 받아들이고 의심을 이기지 못해 그 산에 가보고 싶었다. 첫날 밤 우리는 마을의 한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해질녘 즈음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몇 가지 장비를 챙겨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초입은 대부분이 오솔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산길이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점차 길은 사라지고 우리는 숲속을 직접 헤쳐나가야 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이상한 소리를 몇 번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소리들이 마치 어딘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불안을 느꼈지만 모험심에 불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숲 속에서 작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전부터 방치된 듯한 작은 사당이 있었다. 사당 주변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전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플래시라이트가 깜빡였고 사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불현듯 겁에 질린 우리는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숨이 차서 잠시 멈췄을 때 뒤를 돌아본 순간 우리 중 한 명의 플래시라이트가 사당 주위에서 다시 한번 깜빡였다. 그제서야 우리는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처음 왔던 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속 깊은 곳으로 더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공포에 질린 채 길을 찾으며 헤매다가 드디어 어떤 낡은 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길은 마치 우리를 그 사당 근처로 다시 안내하려는 듯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몇 시간 만에
간신히 산 아래로 내려온 우리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는데 모두가 각자 다르게 무언가를 듣고 본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떠올랐던 것은 사당 주변에서 확실히 우리를 지켜보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제의 일에 대해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그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충격에 빠진 듯 우리를 바라보더니 그 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쇄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본래 마을 사람들이 무당에게서 해방되기 위해 세운 것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상대할 수 없는 기운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의 조언을 존중하며 더 이상 산에 가지 않았다. 짐을 챙겨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산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우리는 그곳의 비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남아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한국 시골 마을의 오래된 공포 이야기이다.